요즘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고 직접 키운 채소를 식탁에 올리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늘 반복되는 노동이 따라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물을 주고 흙이 마르지 않았는지 손가락으로 눌러보며 확인하고 타이머를 맞추고 호스를 끌어다 옮기고 그러다 보면 주말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마치 내가 텃밭의 주인이 아니라 텃밭의 종이 된 느낌입니다. 내 시간을 쏟아 부어 키우고 있는 채소들은 여전히 시들어 있고 물을 줘도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허탈하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원 관리에 실패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성공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텃밭 구조는 애초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농업 모델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작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심고 매능을 그대로 드러낸 채 햇빛과 바람에 노출시키며 얕은 뿌리를 가진 채소를 주로 심는 방식은 끊임없이 물과 비료, 관리가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가 스스로 물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사람 손이 계속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상들은 달랐습니다. 호스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던 시절에도 비가 자주 오지 않던 환경 속에서도 작물을 키우고 공동체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은 땅을 이해하고 식물과 흙, 물이 서로 도와 자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지혜를 오늘 다시 꺼내려 합니다. 매일 물을 주는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은가요? 더 이상 시간과 돈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들이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텃밭이 왜 항상 물을 필요로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불편함과 피로감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당신이 게으르거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텃밭 구조 자체가 그런 노동을 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텃밭은 보기에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식물과 흙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현재 흔히 볼 수 있는 텃밭을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채소가 줄을 맞춰 심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매능이 드러나 있습니다. 햇볕은 그대로 땅을 달구고 바람은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 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흙은 점점 단단해지고 생명력을 잃습니다. 뿌리가 얕은 채소들은 깊은 곳의 수분에 접근하지 못하고 결국 표면의 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만 물을 주지 않아도 잎이 축 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오래전 대규모 생산을 위해 만들어진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외부에서 물과 비료를 계속 공급하는 전제를 깔고 설계된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을 가정의 작은 텃밭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공간에서는 자연의 완충작용이 더욱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차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 텃밭은 점점 더 많은 관리와 투입을 요구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텃밭이 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기능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조는 계속해서 물을 주고 도구를 사며 손을 대도록 만들기 위해 유지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편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잘못된 흐름을 끊어내는 첫 번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의 텃밭 구조가 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된 것입니다. 문제를 만든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물 주는 횟수만 줄이려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것은 식물이 아니라 흙입니다. 흙이 물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되찾지 못하면 어떤 방법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첫 번째 핵심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흙 속의 유기물입니다. 흙은 단순히 식물을 지탱하는 바닥이 아닙니다. 제대로 살아있는 흙은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고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내어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유기물입니다. 낙엽이나 풀, 잘린 식물 조각이 분해되며 만들어지는 부드러운 층은 수분을 머금고 뿌리 주변을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 텃밭의 흙은 유기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반복적인 가리와 노출로 인해 흙은 가볍고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주면 잠깐 젖었다가 금세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방법이 바로 잘라서 그 자리에 두는 방식입니다. 따로 퇴비장을 만들고 옮기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조식물을 키우고 자라면 잘라서 그대로 땅 위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흙 속 미생물과 작은 생물들이 그것을 먹고 분해하며 자연스럽게 흙의 구조를 바꿉니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뿌리는 더 안정적인 환경을 얻게 됩니다. 이 변화는 한 번에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계절이 지날수록 분명해집니다. 두충처럼 뿌리가 깊고 잎이 풍부한 식물은 이런 역할에 매우 적합합니다. 여러 번 잘라도 다시 자라며 많은 잎을 제공합니다. 그 잎이 다시 흙이 되어 수분을 붙잡는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유기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텃밭은 조금씩 물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매일 물을 주던 공간이 이틀, 3일을 버티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흙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흙 위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흙 속이 변하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흙 위로 이어집니다. 유기물이 늘어난 땅은 물을 조금 더 오래 붙잡게 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점입니다. 흙이 햇볕과 바람에 직접 노출되면 아무리 좋은 구조를 만들어도 수분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흙을 어떻게 덮고 보호하느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원리가 등장합니다. 살아있는 식물로 흙을 덮는 것입니다. 맨흙은 여름 햇볕 아래에서 빠르게 달아오릅니다.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분은 증발하고 흙 속 생물들은 살기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흙은 다시 굳고 물을 밀어내는 성질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흙 위에 식물이 자라고 있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낮은 풀이나 넓은 잎을 가진 작물은 햇빛을 막아주고 바람을 완화합니다. 그 아래의 흙은 서늘함을 유지하며 물을 천천히 사용합니다.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 작물을 함께 심는 방식입니다. 옥수수처럼 키가 큰 식물은 위에서 그늘을 만들고 콩은 그 줄기를 타고 오르며 공간을 공유합니다. 바닥에는 호박 같은 식물이 넓게 퍼져 흙을 덮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어느 한 식물도 혼자 버티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환경을 만들어주며 물이 빠져나갈 틈을 줄입니다. 결과적으로 흙은 더 오래 촉촉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같은 깊이에서 같은 자원을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 전체를 안정시키는 구조입니다. 뿌리는 서로 다른 층을 사용하고 잎은 빛을 나누며 흙 표면은 항상 보호됩니다. 이렇게 흙 위에 생명이 이어지면 물 주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제 텃밭은 외부에서 계속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는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구조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뿌리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흙 위가 식물로 덮이기 시작하면 텃밭의 모습은 한층 안정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땅속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구조가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뿌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흙 표면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물을 더 깊이에서 끌어올리고 저장할 수 있는 구조가 함께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깊은 뿌리를 가진 식물과 다층 구조의 설계입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뿌리가 얕습니다.
빠른 성장과 수확을 위해 선택된 품종이기 때문에 깊이 내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물만 심어두면 흙의 윗부분만 사용하게 되고 수분 역시 표면에 머물다 사라집니다. 이때 무나 핀미나리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식물들은 단단한 흙을 뚫고 내려가며 통로를 만듭니다. 그 통로를 통해 빗물과 공기가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흙 전체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깊은 뿌리는 단순히 길을 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도 합니다. 잎과 줄기가 잘려 흙 위에 놓이면 그 안에 담긴 수분과 성분이 다시 흙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텃밭은 점점 더 많은 물을 내부에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장치가 없어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물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얕은 뿌리와 깊은 뿌리가 함께 존재하면 경쟁은 줄어들고 안정성은 높아집니다. 서로 다른 깊이를 사용하므로 같은 물을 놓고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뿌리가 만든 환경 덕분에 얕은 뿌리 채소들이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조가 자리 잡으면 텃밭은 더 이상 하루 이틀의 건조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원리들을 현실적인 공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집 주변의 다양한 환경에 맞게 이 설계를 옮기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원리는 모두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흙을 살아있게 만들고 표면을 덮고 뿌리를 깊게 내려보내며 물을 붙잡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복잡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은 시골의 넓은 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들은 오히려 공간이 좁고 여건이 까다로운 도시 환경에서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생활 공간에 이 구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선 가장 흔한 형태인 소형 평상형 텃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약 4통 정도 되는 이 텃밭에 기존 방식대로 토마토만 심으면 물을 자주 줘야 하고 흙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구조를 바꾸어 설계해보면 달라집니다. 뒷부분에는 토마토를 심고 그 아래에 콩을 함께 심어 줄기 주변을 감싸도록 합니다. 콩은 토마토를 지지하며 자라고 동시에 땅에 질소를 공급합니다. 앞쪽 빈 공간에는 흰토끼풀이나 타임 같은 낮고 퍼지는 식물을 심어 흙을 덮습니다. 단순한 구성 같지만 이렇게만 해도 물을 주는 주기가 확연히 길어집니다. 작은 베란다나 마당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 물주기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바닥에 자갈층을 깔고 그 위에 유기물이 풍부한 흙을 채우며 맨 위에는 타임이나 오레가노처럼 식용도 가능한 풀을 덮습니다. 이 식물들은 물의 증발을 막을 뿐 아니라 향기와 식탁의 풍미까지 더해줍니다. 결과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던 화분이 3일에 한 번으로 바뀝니다. 심지어 외부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공간, 즉 단지 내 정원이나 도로변 조경에도 이 구조는 적용 가능합니다. 제주방풍나물, 야생딸기, 흰토끼풀을 섞어 심으면 보기에도 자연스럽고 관리도 적은 풍경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단순한 조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물을 저장하고 퍼뜨리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구조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공간에 적용 가능한 설계를 통해 우리는 텃밭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가치를 진정으로 체감하려면 그 결과를 숫자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방식이 기존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보통 가정용 텃밭에 자동 물주기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초기 비용이 듭니다. 여기에 타이머 교체, 호스 수리, 물 사용 요금까지 합치면 매년 1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결국 5년 동안 유지하려면 총 8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물을 직접 주지 않기 위해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물의 양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람이 개입해야 합니다. 반면 앞에서 이야기한 자급자족형 설계는 시작 비용이 훨씬 낮습니다. 두충뿌리, 흰토끼풀 씨앗, 콩과 호박 종자 등 모두 합쳐도 10만 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심고 나면 대부분은 매해 다시 심을 필요 없이 저절로 자라고 퍼집니다. 별도의 기계나 교체 부품이 필요 없고 유지 비용도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그 식물들이 직접 토양을 개선하고 물을 붙잡는 역할까지 하니 추가 투입은 줄고 효과는 해마다 누적됩니다. 시간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텃밭은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을 물 주는 데 써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하루 2번씩 물을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 유기물과 덮개 식물, 깊은 뿌리를 갖춘 구조에서는 같은 식물이라도 물을 주는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3일 이상 물을 주지 않아도 땅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덕분에 한 달에 2~3시간만 투자해도 충분히 건강한 텃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이점이 뚜렷한 설계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누구나 시도할 수 있고 작은 공간부터 시작해도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를 이끄는 마음가짐과 진짜 중요한 삶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시간과 비용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텃밭을 대하는 태도, 나아가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계를 고치고 타이머를 맞추며 애태우는 대신 흙을 이해하고 식물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물을 덜 주게 되는 것을 넘어 나와 땅 사이의 역할이 달라지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텃밭을 관리하려면 늘 계획표와 일정이 필요했습니다. 물을 언제 주고 얼마나 주고 날씨에 따라 얼마나 조절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바꾸고 나면 그러한 부담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식물과 흙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며 가끔 손을 보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다른 일에 쓸 수 있게 되고 텃밭은 더 이상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위안과 휴식의 공간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누구에게나 가능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대규모 땅이나 비싼 장비가 없어도 됩니다. 작은 평상형 텃밭 하나, 작은 화분 몇 개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접 씨를 뿌리고 식물의 반응을 지켜보고 흙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텃밭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구획에서 시작하더라도 그 차이를 몸소 경험하면 점차 다른 곳으로 넓히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텃밭의 일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물을 매일 주는 대신 물이 스스로 움직이는 흐름을 만드는 사람, 잡초를 뽑는 대신 필요한 식물을 심어 공간의 균형을 잡는 사람. 그렇게 바뀐 텃밭은 내 삶에 새로운 여유를 만들어주고 매일 저녁 호스를 끌던 시간을 식탁에서 웃으며 보내는 시간으로 바꾸어줍니다.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이 방법을 직접 시도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